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상담소의 김유철 팀장입니다. 며칠 날씨가 따뜻하더니 오늘은 다시 날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특히 일본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몇 번 강조한 가압류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압류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판결받기 전에 판결을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판결과 별도로 판결 전에 집행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임시로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판결받고 나서 집행권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때는 직접 강제 집행이 되겠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를 하거나 이제 절차를 필요가 한데 재판 중이라든가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라는 제도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교적 빨리 대금 회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재판정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사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소송 날짜 잡히는 데만 한 4달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한 3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정상적으로 송달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서 2달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박받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상대방은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간만 길어지고 대금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비용만 더 추가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가압류인데, 채무자가 이제 가압류라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움직이게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재판을 어렵게 끌고 가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만한 변제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실익 있는 부동산을 다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시작을 하는 제도를 이제 가압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혹자는 나중에 소송에 이기게 되면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사회행위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차피 원고 채권자 입증에서 사회행위를 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한 비용과 시간이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나중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에 대해서 중요성은 그래도 제가 자주 강조를 하는 편인데, 가압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그 다음에 일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인 서류만 확실하게 잘 꾸며져 있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소송가액의 40%가 공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20%는 현금, 2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보통 이렇게 많이 이제 판사분들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인 서류가 아주 부실하거나 그렇지만 않다면 현금 공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하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무조건 가압류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선순위 근저당이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를 했을 때 채권자한테 배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무잉여로 인한 강제 경매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법원의 추세는 이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를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한테 가능한 한 피해를 덜 줄 조치부터 하라는 뜻이 있죠. 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을 파악을 한다면 무조건 가압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조치로 이제 채권가압류가 있는데요. 채권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채권가압류는 우리가 판결을 확보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에 준해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거래처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원청의 기성금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도매업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 업체로부터 이제 돈 받을 권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가압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소매점이라든가 이렇게 손님들의 소매 판매가 원활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카드 가맹점이 돼 있다면 이 카드 가맹점에 대한 가압류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네, 이런 이제 가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요. 사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뭐 살림살이라든가 아니면 가게에 있는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압류를 뜻하는데, 상대방한테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유체동산으로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 이 두 가지를 크게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때 해당 은행을 제대로 알고 가압류를 해야 되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가압류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신용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잘못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반박하거나 아니면 대응할 기회만 주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우리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을 압류를 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 은행에 있는 잔고는 다 찾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섣불리 상대방한테 잘못된 가압류나 압류는 상대방한테 대응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상을 못하는 조치부터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실무에서도 가압류를 하고 상대방과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접촉을 하게 되면 협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돈 받을 사람만큼 항상 급하지 않거든요. 돈 줄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가압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대방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협상에 응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소송이나 비록 아니면은 소송 전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 회수를 빨리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염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